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이제 또 중요한 기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공유하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 기사가 나온 지 몇 시간 됐는데 이 비트코인이 잠깐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재채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XRP를 비롯한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계단에서 굴른 수준으로 갈비뼈가 나간 정도의 데미지를 입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XRP에 관련된 호재라든지 그런 정보를 가져오면은 꼭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무슨 세력의 끈앞풀이니 손절을 쳐야 되는데 못 치게 막는다느니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XRP도 같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손절을 치실 예정이었다면 그대로 손절을 치시고, 개수 늘리기를 하실 예정이었다면 개수 늘리기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달해드릴 내용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장투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보가 어떤 것이냐, 이 야후 파이낸스 영국이죠. UK 쪽에서 빵형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빵형이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코인니스에서도 한국어로 이렇게 한국 뉴스로 빠르게 냈는데 중요한 부분은 다 빼먹었어요. 그냥 리플 CEO 재무상태 매우 건전, 그러면서 여기 약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머니그램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처를 모색을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블록체인 분야 투자의 확대에 대한 확신은 분명하다.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다 빼먹고 붕어빵에서 이제 팥이 완전 빠진 그런 상태로 붕어빵을 팔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짧은 길이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나름 많은 이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인터뷰인데, 이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죠. 리플사는 머니그램 투자 후에 그 외 여러가지 거래를 진행 중에 있다. 국내 기사에서는 이제 리플사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블록체인 분야의 투자 확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러한 딜이 머니그램과 비슷한, 그러니까 엑스래핏과 XRP 사용 증대를 위한 그런 딜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의 CEO에 따르면은 리플사는 지난번 3천만 달러어치를 1차적으로 머니그램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와 비슷한 다수의 투자 건들을 진행 중에 있다. 빵형은 야후 파이낸스 영국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리플사의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리플사의 재정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장점을 살려 나가려고 한다.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지금 현재 여러 개의 투자 및 인수 건들에 대해서 리플사가 활발한 회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밝혔으나 그 이상의 정보는 공유를 거부했다. 그는 이런 진행 중인 거래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했으며, 그렇다면 어떤 분야에서 이런 거래가 진행 중인지를 물었을 때 빵형은 리플사는 그 어떤 분야가 되었든 그들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고객들의 필요를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 다음에는 리플사의 역사, 설명, 머니그램 거래, 리플넷, XRP, XRP에 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일단 머니그램은 저번 주에 XRP를 사용해서 송금을 시작하겠다라고 그의 2분기 발표 때 정식으로 밝혔다. 빵형은 머니그램이 가장 먼저 미국 달러와 멕시칸 페소, 미국 달러와 필리핀 법정 통화로의 송금 로드를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빵형은 사실상 2019년 4분기부터 머니그램이 제대로 엑스래핏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머니그램과의 거래에 대한 결과로서 1분기부터 볼륨 상승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특히 이제 주식을 살 때, 지분을 살 때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빵형은 머니그램과 리플사의 투자에 관련된 그런 지분의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머니그램으로 하여금 엑스래핏과 XRP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 혹은 전략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엑스래핏의 발전 속도와 방향을 고려해봤을 때 리플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그들은 엑스래핏의 가치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리플사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엑스래핏을 더 상용화시키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리플사는 이를 인센티브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예로 페이팔을 들 수가 있다. 페이팔이 맨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페이팔의 친구 등을 소개하는 인센티브 서비스를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었는데, 당신이 만약에 사람들을 소개하면 페이팔의 친구를 데려오면은 친구를 데려온 사람과 당사자와 그 친구는 각각 $5를 이제 페이팔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페이팔 계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페이팔은 더 많은 사람들의 계좌를 통해서 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었고, 리플사가 취하는 방식도 이 같은 인센티브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머니그램의 CEO는 2분기 보고 때 엑스래핏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엑스래핏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빵형은 우리가 엑스래핏 볼륨을 올려줄 수 있는 파트너를 갖게 되면은 우리의 파트너는 프리펀디드 어카운트, 노스트로 보스트로 어카운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서 실시간으로 더 값싸게 돈을 옮길 수 있어서 좋고, 우리에게는 사업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은 파트너를 갖게 되어서 좋은 장점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 엑스래핏 관련된 더 많은 유동성이 있을수록 스프레드는 더욱더 타이트해질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스프레드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금융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식이나 자산 간의 가격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스프레드가 타이트해질수록, 더욱더 이렇게 탄탄해질수록 송금로의 유용성 역시 더 커진다. 유용성이 커진 송금로들은 더 많은 송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플라이휠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즉 더욱더 시스템의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머니그램의 지분을 인수할 때 머니그램의 대주주인 토마스 H. LEE 파트너스가 시가보다 높게 주식을 팔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는데, 아마 직접적으로 빵형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리플사가 프리미엄을 제공하면서 지분을 인수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더 비싸게 팔아먹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계속해서 기사를 보면은 이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이 아직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빵형은 이것이 나중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머니그램과의 이러한 파트너십은 디지털 자산, 즉 XRP를 활용하는 첫 번째 대규모 프로덕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굉장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리플사와 머니그램이 이런 식으로 함께 사업을 하고 약 1년 후가 되면은 그에 대한 엄청난 결과가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발표한 리브라와 그의 백서보다 더욱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빵형 같은 경우는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에서 굉장한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겠죠. 1년 후에 XRP가 본격적으로 금융권에서 쓰이기 시작하면은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래핏 볼륨은 2분기 동안 머니그램의 도움 없이도 170%가량 상승하였다. 빵형은 2020년 말까지 엑스래핏 볼륨이 10억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죠. 첫 번째는 바로 머니그램 건과 비슷한 대형 거래가 몇 건씩이나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빵형의 목표, 리플사의 목표는 2020년 말까지 엑스래핏 볼륨이 10억 달러까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보면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오게 되는데, 리플사는 지금 현재 200개가 넘는 고객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매주 평균 2곳 정도의 고객들을 계속해서 유치를 하고 있다. 리플사는 2019년에 100개 정도의 고객들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중에 XRP와 XRP 사용이 포함된 그런 고객 수는 20%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대략 100개에서 20%면 5분의 1이니까 20여 개 정도가 XRP와 XRP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빵형이 이렇게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들은 2년 전에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는 이 블록체인 새로운 기술이 정말 마음에 들고 리플사와 함께 일하길 원하지만 암호화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 빵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쓰지 마쇼. 그런데 2년 후가 된 지금 그들 중에 몇 명, 그러니까 은행 몇 군데는 그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리플사에게 엑스래핏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 그런 은행들을 마저 이제 점차 엑스래핏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엑스래핏을 사용하게 되면 더욱더 싸고 빠르며 유동성을 관리하는 문제를 은행들이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빵형은 인터뷰를 마치게 됩니다. 이런 빵형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봤었던 그런 요점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죠. 자, 머니그램 규모의 딜들이 오고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매탱이 있었죠. 매탱이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엄청난 딜들이 오고 가고 있다, 기다리면 발표가 날 것이다 라고
매가 아니라 앵무새처럼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인터뷰를 읽자마자 좀 이렇게 소름이 돋으면서 이 매탱이가 정말로 뭔가를 알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곰탱이는 요즘에 굉장히 조용한데 매탱이 같은 경우는 정말 활발하게 날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빵형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한 딜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탱이가 이야기한 것 중에 그 힌트를 던진 것 중에 한 가지가, 사실 그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스위프트에 관련된 것이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추측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빵형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희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말까지 엑스래핏 볼륨을 10억 달러까지 올려버리겠다. 지금 현재 엑스래핏 볼륨을 확인하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엑스래핏 거래소나 엑스래핏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로부터 차트를 받아서 보는 것이고, 그 후에 대충 대략적으로 보려면은 여기 XRP 차트에 오셔가지고 XRP 레저 페이먼트 볼륨에 관련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충 보면은 약 1억 3천만 달러 정도가 이제 볼륨으로 돌고 있는데, 여기에서 7배 정도가 증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큰 딜들, 거래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플사는 계속해서 파트너들을 유치하고 있고, 그 중에 5분의 1 정도가 XRP와 XRP를 사용하고 싶어 하며, 전에는 암호화폐 사용을 거부했었던 은행들마저도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있다.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터뷰를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졌죠. 자, 아무튼 제가 이제 엊그제 영상을 만들면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 감나무 밑에서 입을 쩍 벌리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감을 털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엑스래핏 볼륨을 올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여러가지 계획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이제 XRP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엑스래핏 볼륨이 올라가면은 XRP 가격도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정확한 시기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는 아직까지는 짐작을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리플사가 계속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다 그러면은 엑스래핏 볼륨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너도 나도 XRP를 구매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드렸었던 질문들이 있죠. 왜 기관들은 계속해서 XRP를 사가는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 끌려다니기도 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자 이제 많은 악플들, 비난들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기관들은 XRP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암호화폐 음모론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또 드렸었던 말들이 있었죠. 사실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 그 기사를 쓴 저자가 한 말이었었는데, 기관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봐라. 비트코인 3,000불대에서 빌빌대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 망했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또 악플 달고 이 소위 말해서 난리를 치고 발광 부르스를 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관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 이제 각 거래소들에서 봇들을 통해서 짜잘짜잘하게 매집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냈었던 사람들 중에 제 말을 들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싶은데, 나중에 비트코인 10,000불 넘고 나니까 기사에서 하나둘씩 올라오죠. 그때 이미 매집한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 물론 XRP 역시 비트코인과 같은 길을 걷게 되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기사가 나와서 저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투자는 여윳돈만, 그리고 XRP를 원하는 개수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무리해서 XRP를 구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이 광고 시청 여러분들께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풀타임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 광고 수익에만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